네, 안녕들 하셨어요? 네. 오늘 뭐 차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정신줄을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차 맛에 홀리셔야지 가격에 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좀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자, 이게 이제 셋이서 4번씩 12개 강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료식 하고 개강식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각자 4번씩 강의가 들어가는데 제 강의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쓸 거냐 도대체 뭘 쓸 거냐 어디서 쓸 거냐 이 2가지 얘기를 제가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쓸 거냐. 대개 글쓰기를 이제 저같이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래요. 글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강연을 초청할 때도 글 어떻게 쓰는 건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 쓸 거냐. 소고기라는 식재료만 좋으면 소금만 찍어봐도 맛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감이 좋고 글에 쓰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재밌는 대상이면 어떻게 써도 재밌는 거예요. 그 어떻게라는 것은 그 이후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뭘 쓸 것인가에 대한 이 궁리. 평소에 나는 뭘 쓰고 싶다. 뭘 쓰고 싶다. 그 다음에 어딜 지나갔을 때 야 저거 재미있는 글감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 없이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글 좀 써볼까? 뭘 쓸까? 이때부터 이건 안 돼요. 평소에 내가 뭘 쓰고 싶다. 라는 게 야 이걸 글로 쓰면 정말 재밌겠다. 이걸 늘 생각하시는 버릇. 그 버릇을 갖는 사람만이 좋은 글을 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세계적인 화가들 그림을 보면요. 나름 독학한 분들도 있지만 되게 스승들이 있죠. 근데 그 스승들은 그림을 뭐 이렇게 붙잡는 것부터 가르치겠지만 되게 그 스승이 그림을 주는 거죠. 그리고 따라 그려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예 학원을 가면 그 서예 선생님이 체본이라는 걸 써줍니다. 체본 이렇게 글자를 써주고 이걸 그대로 그려 써봐라. 따라 써봐라. 그래서 그 글자를 하루 왼종일 연습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뭔가 기능이 내 손에 있고 하면은 내 그림이 그려지지만 이 내 그림을 창작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베끼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필사. 그렇죠.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도 모방부터 시작하는 거고 서예가도 따라 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에서 시작해야만 자기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방 없이 처음부터 독창적인 어떤 예술을 추구한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나 만약에 있으면 0.0001%의 천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 쓰는 거예요. 따라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나라 아이들이 글을 못 쓰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못 써요. 선생님들이 재미때가리 없는 글, 멋대가리 없는 글, 그런 글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대로 배웠어요.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글을 못 써요, 아이들이. 자, 그래서 이제 남의 글을 따라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선은요, 요게 중요합니다. 읽을 때 책을 한 권 읽으면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가
후루룩 그냥 그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만 읽으려고 하면 그 맛이 나한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 진국을 우려내야 돼요. 진국을. 그래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썼을까? 왜 썼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로 어떤 기법을 써서 썼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다 썼나? 뒤에다 썼나? 소위 말해서 부괄식으로 썼나? 미괄식으로 썼나? 아니면 앞뒤에 한 번씩 강조하는 바를 넣어서 양괄식으로 썼나? 이런 걸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면 맛이 달라요. 그림도 그냥 보면 그림이야. 그런데 그 큐레이터라는 사람이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그린 거고 어떤 기법을 쓴 거고 이 사람 작가가 이런 배경에 의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한결 쉽죠. 그러면서 그 작품의 뭐랄까 가치가 새롭게 느껴지죠. 그렇듯이 우리가 글을 쓴 것, 남의 글을 쓴 걸 읽을 때도 그냥 후루룩 읽으면 미술관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근데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법으로 썼나를 음미하면서 읽으면 뭐가 달라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 명절을 탐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람 이름 되면 그 사람의 저술이 탁탁 튀어나오게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정약용 하면 목민심서가 초등학생도 튀어나와요. 중요한 건 전 국민 중에 목민심서를 읽은 사람은 1%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령 마키아벨리 군주론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군주론 읽어봤냐고 누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네. 누군가 그랬어요. 고전은 누구나 칭찬하는 글,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글, 그러나 실제 읽은 사람은 없는 글. 이게 고전이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뭐 한 10여 분이 계신데 이분들 가정에 논어책이 없는 집은 없을 거라고 봐요. 성경책은 있는 집 반 없는 집 반일 텐데 이 중에 논어가 집에 없다는 집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맞나요? 논어가 고전이에요. 그거부터 천천히 읽으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이 고전이라는 것은 논어가 쓰여진 게 대략 2500년 전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이 동아시아 지역에 가면 이 논어라는 책은 2500년 스테디셀러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유행했다가 1500년 전에 뭐 이게 아니라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왜? 그 내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야. 변함이 없어. 옛날에 읽어도 진리고 요새 읽어도 진리야. 그러니까 요새 제가 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계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한다 죽도록 변화하라 끝까지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하라 생각을 달리하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투자하라 이런 책은 5년만 지나면 유치해서 못 읽어요. 안 그래요? 시대에 맞지도 않고 유치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논어라는 책은 2500년 동안 사람들이 꾸준히 읽고 싶어하고 읽는 책이에요. 서양인들도 논어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고전이에요. 고전과 명전을 탐독하는 것.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을 때 가령 그 아이한테 책 좀 읽어 했는데 그 애가 자기계발서 보고 있다. 그건 안 보는 게 나아요. 끝없는 욕망을 펌프질하는 책. 성공해라, 출세해라,
뭐 이 욕망을 펌프질해서 사람을 자꾸 경쟁으로 몰고 가고 이런 책은 양서라고 안 해요. 그런 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길어요. 제목이 길어요. 고전은요, 제목이 짧아요. 4자를 넘지 않아요. 고전 중에 좀 긴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정도면 굉장히 긴 거고, 그냥 짧아요. 그죠? 펄법? 하면 돼지. 돼지면 끝나지. 이게 제목으로 홀려서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책은 제목 장사하는 책이고, 내용은 일천해요. 아주 안 읽으니만 못한 책이에요. 사람을 끊임없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읽는 거예요. 고전은 정말 어려워요, 내용이. 왜냐면 그 시대의 천재들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생각한 바를 쓴 건데 이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어렵고, 그죠? 한글로 쓴 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다못해 우리나라 선조들이 쓴 고전도 한자로 쓴 거니까, 한문으로 쓴 거니까 번역하는데 어렵고, 또 그 기타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쓴 모든 책들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천재라는 사람들이 평생 고뇌해서 쓴 그 내용인데, 내용이 보통 어렵겠어요? 그걸 뭐 후루룩 읽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논어 한 권을 제대로 보려도 1년 이상 걸려서 찬찬히 읽으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어렵지만 고전과 명전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자기계발서라든가 뭐 부동산 투자하는 책 읽고 이 책 읽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아이가 말을 배울 때는 계속 듣기 때문에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그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말문이 안 터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들어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이 안 터져요. 그래서 말을 잘 하다가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왔어. 그럼 이분은 말을 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발음이 어눌해지고 못 알아듣게 변해요. 우물거리는 말, 발음이, 그러니까 처음에 청각장애가 왔을 때는 그냥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발음을 제대로 내요. 근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하면은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게 해요. 뭐라고는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냥 계속 들어야 계속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건 읽어야 쓸 수 있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읽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야, 책 좀 읽어, 책 좀 읽어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뭐 거기 있는 지식 좀 배워라는 의미도 있지만, 책을 읽으라고 주문하는 진정한 의미는 글을 쓸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강좌의 표제목이 뭐예요? 인문학의 완성, 글쓰기. 인문학의 완성은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지식을 명료하고 전달력 있는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는 게 인문학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읽으라는 주문은 쓸 수 있게 하라는 주문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책을 안 생전 안 읽는 사람이 글을 쓰고 책을 쓰겠다?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 괴롭히려고 책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으라는 주문은 그만큼 읽어야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손으로 글로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읽기에 고통 없이 쓰기가 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말문이 터지지. 외국에 가면
외국어가 처음에는 안 들리잖아요. 근데 단어 하나씩 들어오다가 나중에 문장으로 연결돼서 들어오다가 보면 말이 터지거든요. 그렇듯이 읽기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글문이 터져요. 그 경험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려면.